6월 ISM 서비스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53.8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컨센이 52였으니까 크게 떨어진 것이죠. 사실 서비스 PMI가 기준선을 하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지난 4월달 한번 50을 하회했었고 이후에 재차 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기준선을 하회했던 것은 과거 몇 번 없었던 사례인데요. 08년도, 20년도, 22년 12월달 이 정도 수준이고요. 24년도 4월달, 6월달 벌써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48.8이라는 서비스 PMI의 지수는 08년도 9월달이 49.4로 집계됐던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축의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부진하게 집계가 된 것이고 경기 위축의 증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뒷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비스 PMI는 사실 기준이 50이라는 선이 있지만 평균 레벨 자체가 55 이상을 다 상회했던 게 과거 평균이었어요. 따라서 5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제조업 PMI가 50을 기준선으로 삼듯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었고 실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나서야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지표 모두가 기준선을 동시에 하회했다는 것인데 서비스 PMI가 직전 달 좀 반등을 하면서 노이즈 섞인 데이터가 많이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을 3개월 평균으로 변동성을 제거해서 살펴보면 아래 차트와 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없었던 사례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52 라인을 하회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진 그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은 4월 이후에 기준선을 하회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시면 신규 주문, 고용, 가격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락을 했고 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최근 몇 달 동안 ISM 서비스 부분의 신규 주문이 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6.8%포인트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이클에서 강세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석에서 사실 서비스 PMI가 재차 위축 영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조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서비스 제조업이 동시에 확장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서비스업에서 다시 위축 영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서비스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MI가 5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위축과 확장으로 나뉘긴 하지만 사실상 서비스 지수는 50보다는 그 위에서 평균 레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의 서비스업의 위축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제조업과 동시에 모두 함께 하회했다는 것은 과거 몇 번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사례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변동성을 제기해온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이미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월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발언이 있죠.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ISM 서비스 고용지수 보시게 되면 46.1로 집계가 됐습니다. MOM 1%포인트 하락을 했고 5개월 연속해서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수축 영역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 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레벨이고요. 팬데믹을 제외해놓고 보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시적인 하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속적인 고용 ISM 지수의 부진은 대부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었고요. 결국 합산 PMI로 보게 되면 현재의 레벨은 01년 1분기, 08년 1분기, 20년 2분기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경기 전반에 걸친 심각한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만한 둔화가 아니라 급격한 위축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준으로 6월 29일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이 23만 4천 건이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4주 이동평균으로 보시더라도 2250건이 증가를 해서 23만 8,5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뚜렷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 늦게 집계가 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월 22일자 기준이죠.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인데 직전주에 비해서 2만 6천 건 증가를 해서
185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이 184만 건이니까 이를 상회했고 지금의 위치는 21년 11월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고용시장이 균형으로 정상화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 영역으로 더 가깝게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한 주 뒤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선행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노동 데이터의 특성상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ADP 민간고용 일자리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달 민간고용 증가는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예상치가 16만 3천 명이고 전월치가 15만 7천 명이었으니까 모두 하회를 한 수준이고 3개월 연속해서 증가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6월달은 제가 계절성 효과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6월 집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 일자리 추이를 보였다라는 것은 집계된 데이터보다 매우 심각한 고용 상황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ADP 민간 고용은 레저와 접객 일자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BLS 고용 데이터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ADP 민간 조사를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BLS 고용 보고서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와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이죠. 서로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ADP 취업자 변동과 비농업 고용자 수의 변동이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BLS 고용보고서 자체가 그 정확도가 높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ADP 민간 고용의 추이 자체를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뚜렷하게 고용 증가가 감소되고 있고 그 둔화의 폭이 이제는 위축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름 시즌에 맞춰서 레저 접객 일자리가 증가하는 계절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이번 6월달 6만 3천 명 증가에 그쳤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저 접객 다음으로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부분이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부분인데 업종 추이 보시게 되면 계절성 효과 없이 뚜렷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DP 민간 고용 일자리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계절 효과를 감안해 보면 이번 집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위축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챌린저 해고 건수도 YY 19.8% 증가를 했습니다. 48,786명 집계가 됐는데 물론 MOM으로 보시면 23% 감소를 했습니다. YY는 높아졌지만 MOM으로는 좀 떨어졌다 이거죠. 해고 건수는 3개월 연속해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43만 4천 건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6월까지 비교를 해보면 5% 정도 더 줄어든 모습이죠. 특별히 23년 들어서면서부터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6월달 인력 감축을 주도한 섹터가 소비재 제조업체인데요. 모두 5,311건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비재 기업들이 총 감축 규모는 2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 6.5% 감소한 수치긴 하죠. 이런 부분은 최근 소비재 기업들이 고객들의 지출 여력 감소를 우려해서 가격 인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의 부분을 조금 엿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추세는 소비재의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을 하고 있고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6월달 19,000명의 고용 계획을 또 발표를 했고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5월달에 비해 크게 증가한 부분도 맞지만 YTD로 보시게 되면 6만 9천 명 고용 계획인데 이 부분은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누계 채용 계획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고용 계획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해고 건수는 YY로 20%가량 증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ISM 서비스 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고용 지수 살펴봤고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